제사를 주관하고 남계 남자로만 계승. 일본은 군민 일체의 국가다. 느낌이 딱 오시죠? 일본 제국주의 지금 일본 경제가 좋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그 일본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일본 정치계가 전체적으로 우평양되는 경향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국민들이 좀 현재는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있는다면은 일본에게도 좋고 그리고 한국에게도 좋고 서로 좋은 그러한 일이 됩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과반수가 넘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일본 이야기 나눠볼 텐데 최근 일본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진 가운데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 되게 아슬아슬하다 간당간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신성 정당이 돌풍 일으켰는데 이 외국인 배척 구호와 함께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참정당이 내세우는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황당합니다. 보시면은 천황은 신성한 존재이며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고 남계 남자로만 계승. 일본은 군민 일체의 국가다. 느낌이 딱 오시죠?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완전 제국주의네요, 진짜.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또 보면은 주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다. 또 주식은 쌀이다. 이거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죠. 주식은 쌀이다를 헌법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참정당이 다른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정당의 특징이 있다면 종교하고 결합한 정당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자민당하고 연립정당을 맺고 있는 공명당. 네. 공명당 같은 경우는 그 창가학회라고 그 종교 단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정당이 운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 종교단체의 힘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카가쿠노코 과학의 행복이라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내고 그런 특히 과학의 행복 같은 경우는 무슨 막 우주를 이야기하고 막 별의별 황당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참정당도 그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과학적이고 좀 종교적인 그러한 느낌을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국어, 고전 도금, 역사, 신화, 도덕, 무도, 정치 참여는 의무 교육, 교육에 있어서 교육 칙어 등 역사적 조칙, 애국심, 음식과 건강, 지역 제사와 위인, 전통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은 또 교육 칙어라는 말이 나오고 애국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똑같죠. 제국주의 시절에 교육 칙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는 그건데 이걸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군의 국내 상주 및 기지 설치 금지. 이거는 미군 철수죠. 미군 철수. 예. 와. 정말 다 이야기하는 게 황당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약간 느낌이 이것도 약간 극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완전 다르네요.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미군을 또 엄청나게 또 이렇게 신봉하고 하는데 여긴 또 완전 다르네요. 네. 근데 보통의 구구라면은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이상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좀 요 참정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황당한 내용들. 이렇게 헌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번 참여원 선거 때 굉장히 많은 의석을 굉장히 유의미한 의석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그 참정당 후보가 가두연설을 하고 있을 때 참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15엔 50전 발음해봐라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왜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됐거든요. 15엔 50전 관동 대지진 때 15엔 50전 발음해봐라. 발음을 못하면은 일본인처럼 발음 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살을 해버리고 이제 일본인과 외국인 이게 정확하게 말한다면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15엔 50전 이게 일본인이 아니면은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관동 대지진 때 정말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그 일이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참정당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근데 그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이 소수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의미 있는 의석수까지 가져갔다면은 상당히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최근에 일본과 이 미국의 뭐 상호간세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인들이 뭔가 그런 좀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서 뭔가 일본 중심의 뭐 이런 여론이 형성돼서 그런 건지 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미국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어떤 일본 내의 불만 표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본 경제가 좋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일본 실질 소득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니까요. 물가는 네. 올라가고 소득은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점점 더 일본인들의 생활은 힘들어지고 이 불만을 이제 외국인들한테 표출하는 거죠. 일본의 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걸 항상 일본 내부에 불만이 쌓이면 이걸 외부로 표출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관동 대지진 이것도 똑같이 대지진이 터지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일본 보면은 지진 벌어졌을 때마다 항상 조선인을 언급을 해요. 예전에 쿠마모토 지진 때도 그렇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렇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뭐 21세기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동일본 대지진 당시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지진이 벌어진 그 지역에 가서 약탈을 한다. 이런 소문이 정말 쫙 또 퍼지기도 했고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본의 좀 안 좋은 좀 악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일본 사회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불만을 외부로 외국인들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좀 힘겹게 살고 있다. 일본인들의 그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빼앗아가고 있다. 뭐 이러한 얘기.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이 받는 혜택까지 전부 다 받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좀 그런 외국인 배제, 외국인 맞아요. 혐오 이러한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정당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또 이제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이런 걸 잘 표심으로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이걸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또 이것 때문에 일본 정치계가 전체적으로 우편향되는 경향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정당이 이것 때문에 표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당들도 여기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 정치가 전체적으로 우편향돼가는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좀 진보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민당도 우쪽이잖아요. 오른쪽. 근데 더 우편향이 되고 지금 있다. 자민당도 더 우편향이 됐어요. 참의원 선거 한창 이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참정당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민당도 위기 의식을 느껴서 이제 자민당 표가 참정당으로 넘어간다. 좀 그런 분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도 외국인 대책에 대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급하게 그 정도로 이제 참정당이 일본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또 이 가운데 이 8.15 광복절 때 이시바 총리는 전쟁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마음 깊이 되새겨야 된다라는 이 과거사 발언으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보기에는 좀 커밍아웃을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 일본 반응 어떤가요?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네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시바라는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그렇잖아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또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일본에서도 하고 있었고 네. 심지어는 전후 80년 그 메시지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거기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시바 총리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한일 정상회담하고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일본 국민들이 좀 현재는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이시바 총리의 성향과 같이 좀 맞아서 물려서 좀 흘러가는 그냥 경향이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앞서 살펴본 또 참정당인가요? 거기가 또 의석을 많이 얻은 거와는 또 약간 대치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상이네요. 반반으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양극화가 좀 거죠. 심해졌다. 네, 양극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이제 질문 드려볼 텐데 최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17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공동 문서 발표에 이제 합의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 일본 내부에서 평가는 어떤가요? 일본 내에서는 평가가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한국 시민단체에서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쪽하고 관련된 몇몇 시민단체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지를 제가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 소식지 날라온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심하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을 해서 아니 이 정도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강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죠. 이해가 가죠. 근데 일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환영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내용을 보면은 공동성명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일본 측의 구체적인 사죄, 반성의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대체적으로 좀 얼버무려서 좀 이렇게 뭐 좀 예전에 좋게. 예 네. 그거를 이제 계승해 나간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뭐 또 환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전부 다 양보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니들이 사과하는 쪽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거는 국내의 비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시바 일병 구하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시바 총리가 지금 사면초가 정말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러한 상태잖아요. 잔민당 내에서 정말 이시바 총리 퇴진을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잔민당의 중의원, 참의원, 의원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그 이시바 총리는 당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강하게 이시바 총리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자민당 내에서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계속 하게 된다면, 총리 자리에 있게 된다면. 게다가 한국과 일본의 공공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미국보다 먼저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또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시바 총리가 총리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그 한일 간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8.15 때 이시바 총리가 이야기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한일 간의 역사적인 부분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계속 한다면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있는다면은 일본에게도 좋고 그리고 한국에게도 좋고 서로 좋은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일본 내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합의문을 좀 계산된 상황에서 발표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시바 일병 구하기. 예. 그런데 음. 한일 그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일본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3일, 24일 양일간 일본 언론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거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7월 달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지금 8월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한일 정상회담 네. 이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면 왜 이시바 총리의 그 지지율이 올라갔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한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 언론에 비춰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한 게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 언론에서는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해야 되냐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이시바 총리는 퇴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2%, 그렇지 않다,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 그런데 자민당 지지층 내에서 보면은 이시바 총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민당 지지층은
지지율은 74%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민당 지지층이 더 견고하게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시바 총리의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인해서 이시바 총리의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시바 총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4%, 자민당 지지층 내에서는 55%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민당 지지층이 이시바 총리를 좀 지지하는 그러한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교도통신의 설문조사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시바 총리는 퇴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55%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점점 더 올라가다가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과반수가 넘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국민들에게 끼친 그러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 자민당 당원을 상대로 차기 총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때 이시바가 31%, 타카이치 사나이가 28%, 코이즈미가 14%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당시에 타카이치가 굉장히 그 무서운 기세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타카이치가 총리가 되면은 좀 우려스럽다. 타카이치는 너무 구구적이다. 그런 얘기를 좀 공식적으로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시바가 총리가 됐죠.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됐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이시바가 총재가 된 건 좀 의문이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미국의 목소리가 좀 영향을 끼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